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의 사과 재배 농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1호 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 문턱을 낮추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과 수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검역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영향으로 사과 가격이 폭등했죠. 지난해 서리, 냉해, 우박 피해를 줄줄이 겪었고 폭우와 폭염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입부터 하고 보면 우리 생산 농가는 어떡합니까? 자칫 국내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저리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순서입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 학부 김필수 교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지역의 청년 사업가를 만납니다. 잠시 후 상주 너드 브루어리의 상주주조 이승철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오늘 첫 시간인데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이 퇴근 시간대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은데요. 차필 귀정,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 좀 가볍게 시작을 좀 해보죠. 운전 습관을 좀 주제로 우리 교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새해를 맞아서 나쁜 습관 고치려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꼭 고쳐야 할 나쁜 습관, 사고를 불러오는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나도 있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약간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원래 이 사고가 없는 운전은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시고 속도 늦추시고, 특히 겨울철은 포토리라든지 미끄러지는 블랙아이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말고 이제 서로가 배려하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보를 받게 되면 우리가 비상등 켜지 않습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비상등. 예, 비상등 켜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그거랍니다. 우리나라는 비상등을 켜는데 비상등의 뜻이 몇 시까지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예. 외국 사람들은 저 뜻을 아느냐, 다 안다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비상시위에는 쓰지 않는 게 비상등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양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미안하다, 진짜 비상일 때 다 비상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예전만 하더라도 양보받으면은 손을 흔들거나 틴팅이 이제 없어가지고 손을 드는 게 보였었는데, 맞아요, 또는 맞아요. 창문 내리고 손 내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비상등으로 켜주는 게 흐름인데, 양보를 크게 받았습니다. 또는 뒷차에 급브레이크를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나중에 알게 되면 미안하게 되면은 비상등을 켜줘야 되는데, 맞아요. 양보를 크게 받거나
또 차로 변경할 때 갑작스럽게 급차로 변경해서 다른 운전자한테 위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등을 안 켜게 되면은 굉장히 얄밉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보복이나 난폭 운전이 이 형사상의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상등만 켜지면은요, 내가 미안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안함을 하게끔 운전하는 습관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애매모호하면 그냥 비상등 켜주세요. 몇 초 그렇죠. 켜주시면은 90% 이상 난폭 보복 운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상등. 뭐, 예.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미안함. 초록불, 예, 예, 말씀하시죠. 그렇죠. 미안함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거리에서 초록불 바뀌었는데 그냥 그 휴대폰 보고 있다든지 한참 멈춰 있는 운전자가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예, 있어요. 휴대전화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는 순간 뒤에서 빵거리는 운전자가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몇 초 안 가가지고 뒤에서 잠깐 눌러서 경각심 일으켜서 빨리 출발하세요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2, 3초 기다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뒤에서 잠깐 눌러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호 바뀌자마자 누르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클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예. 거의 안 누르는데 꼭 필요한 경우만 누르는데요. 그래서 한 1, 2초, 1초 정도 느린 건 괜찮아요. 우리는 또 어떤 운전자분들은 초록불 바뀌자마자 경주하듯 100m 달리기 식으로 튕겨나가는 운전자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사고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꼬리물기 하는 운전자 깜빡거리는데도 가속 페달 밟아서 다른 신호등에서 밟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출발하고 늦게 끼어들게 되면은 바로 그때 접촉사고가 생기면서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거리 교차로에서 생기는 게 전체 사고의 30% 해당된다고 알아두시면은 그만큼 위험한 게 교차로 운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우회전도 제대로 하세요. 또 신호등 같은 거 지금 노란불일 때 그래서 신호등 교차로 같은 데서는 속도를 내지 않고 속도를 약간 줄이면서 신호등을 면밀히 보면서 바뀔 때 정지한다든지 예. 또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사고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여유 있는 마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빨리 출발하고 정지하고 해봤자 뭐 1, 2분 빨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분도 아닙니다. 1, 2분도 결국은 아니죠. 예. 하다에 보면 목적지에 가다 보면요. 예. 아까 그렇게 비슷하게. 서서히 차로 지키면서 운전한 분하고 옆에서 똑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마음만 급한 겁니다. 빨리 출발하는 차량도 보면 다음 교차로에서 어차피 가서 또 신호대기 하면서 만나게 돼 있고. 자, 우리 맞습니다. 교차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항상 그 운전하면서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그 예. 노란불 들어올 때 신호등이 예. 이럴 때 지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로 정지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 이거 어디서 지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왜 신호위반 과태료 날라왔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이거 그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노란불이 바로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예. 운전하는 분이 딜레마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불 자체. 그래서 사거리가 굉장히 큰 데는요, 노란불을 길게 줍니다. 길게 주죠. 그거에 예. 맞춰서 노란불의 시간을 정해 주거든요. 근데 노란불의 뜻은 뭐냐면은 또 깜빡거리는 거의 의미, 또 노란불의 의미는 이미 진입한 차는 빨리 빠져나오세요라는 뜻이고요. 네. 또 노란불로 바뀔 때는 아직 진입이 안 된 차량은 진입하세요 마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입하지 마세요. 네. 그 딜레마가 이제 약간 짧은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교차로에서 속도를 가속 페달 밟지 마시고 약간 늦춰서 진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땐 충분히 세우는데 지장이 급브레이크 안 잡아도 되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예. 또 이미 진입한 차 같은 경우에는 노란불로 바뀌면은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신호 위반 단속기가 있어도요. 예. 이미 노란불일 때 이미 진입해 있으면 절대로 찍질 않습니다. 그래. 이미 진입해 이게 있으면. 길어도요. 예. 이미 진입한 차는 신호 체계 자체가 단속기 자체도 찍질 않습니다. 근데 예. 노란불로 바뀌어서 바뀌는 순간에 그때 진입하게 되면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할 때 어떤 분들은 네. 이 단속지가 있는 거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세우다가 뒤에서 추돌 사고가 그러니까요. 2중 3중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나죠 그런 경우. 예. 예. 근데요. 이 운전자의 특성이 생리적으로 좀 틀린 게 여성하고 남성 운전자가 틀립니다. 예. 여성은 굉장히 침착해요. 예. 안전운전 지키는 것도 잘 지키고요. 과속 그렇죠. 잘 안 하는데 예. 이걸 어기는 게 남성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남성 운전자들은 이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마 아닌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나쁜 거예요. 사고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 여성 운전자는 대부분 급브레이크를 써서 차를 세우고 안 지나갑니다. 아. 근데 남성 운전자는요. 예. 노란불로 바뀌면 가속 페달 더 밟아서 또 더 빠른 밟아서. 속도로 넘어가 버려요. 아, 그래서 교수님 그걸로 제- 인해서 예. 사고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아. 잘 판단해. 그 딜레마에 대한 것들은 답은 없고요. 예. 일단 느리게 진입하고 신호를 유심히 보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차로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 좀 속도를 감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네. 이제 교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교차로 이렇게 들어설 때 이제 노란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란불 들어왔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예. 네,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1.5초인가요? 1.5초 후에 만약 그 교차로 상에 있으면 찍히고 네. 그 1.5초 내에 빠져나가면 빨간불로 들어와도 네. 빠져나가면 안 찍히고 제가 그런 말을 좀 들어서 그런데 근데 정확한 그거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고요. 예. 노란불로 바뀌어서 빨간불로 바뀔 때 이 예. 교차로에서 진입하고 안 하느냐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란불로 바뀔 때 노란불이 이제 시간이 교차로에 따라서 약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진입해 있을 때는 노란불로 바뀌어 있을 때 진입해 있으면은 안 찍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이 급가속을 하면서 이렇게 쭉 그때 진입하는 차들 이런 차들이 보통 찍히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여유 있게 지켜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너무 급하게 왜냐하면 급하게 찍으면 사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고려해서 이 신호 위반에 대해서 찍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정차로 같은 경우 예. 지금 뭐 단속 많이 하면서 지켜주지만은 예, 무거운 차, 큰 차가 1, 2차선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하고 운전자들이 보통 이제 추월을 하는데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막 추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운전은요 약속이 뭐냐면 꼭 왼쪽으로 추월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예. 왼쪽 그게 약속입니다 원래가. 예.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차가 느린 차가 1차선을 딱 차지하고 지정차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는 승용차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추월을 해야 되는데 1차선, 2차선 차지하다 보니까 천상 우측으로 그렇죠. 끝에 차선, 3차 하위 차선으로 이 추월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위험해요 굉장히. 아. 그래서 이 지정차로 위반하는 차는 단속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약속이거든요. 독일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도 무제한 도로가 남아 있어요. 예, 예. 남아 있는데 무제한으로 달릴 때의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150km도 거기서 느린 차지 않습니까? 예. 일단 추월을 하면은요 빨리 하위 차선 빨리 빠져나와요. 예, 추월하고 그래서- 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예, 바로 빠져나오는데 예. 진짜 느린 차들은요 끝에 4차선 끝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차의 평균 속도를 알고 차로를 알아서 지켜갑니다. 그리고 추월 차선이 1차선은 완전히 비워놓거든요. 그렇죠. 뭐 이 무제한 고속도로니까 200km 넘는 것들도 막 지나갑니다. 쌩쌩하고. 근데 사고가 안 생기는 이유가 꼭 추월은 왼쪽으로만 해야 된다. 그리고 느린 차는 끝에 차선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약속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중에서요. 초보 운전자들 우리나라 운전이 13시간뿐이 안 되는 가장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초보 운전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운전할 때 전체를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죠. 초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선만 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운전 학원이 있대요. 1차선만 그러니까 1차선만 달리라고요? 달리면 아유. 왼쪽 반은 안 보고 오른쪽 반만 보면 된다는 논리를 가르치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실까요? 위험하죠. 추월차로는 사고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 예. 스쿨존이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도 예.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스쿨존은요. 예. 일단 문에서 300m 이내는 이 어린이 성역입니다. 아, 300m 그 색깔도 이내. 다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예. 이 주정차 하시면 안 돼요. 스쿨존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주정차. 예, 아이 출근할 때 아이 내려주려고 이 지나가다 내려줄 때요. 꼭
그 스쿨존 바깥에서 내려줘서 걸어가게끔 만드는 게 더 안전한 거지. 예.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정차 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가려서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정차만 해도 단속 기준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꼭 아이들 바깥에서 내려주고 걸어가는 모습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속도 요새 뭐 과속 단속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역입니다. 예. 속도 늦추시고 여기는 더더욱 신경 곤두서서 운전하시는 거. 아직도 스쿨존에서 우리가 사망자, 어린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온다는 것은 후진국이거든요. 예.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 1년 동안에 어린이 사망자 달성하기 해가지고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북유럽 명이에요? 같은데요. 몇 명이에요? 0명입니다. 아, 목표를 아예 0명으로 정했군요. 0명입니다. 거의 0명이 나와요 또. 아, 실제로도. 예, 실제로 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왜냐면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면은 성인하고 틀려서 사회적 휴식도 크고요. 예. 기성세대들의 잘못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가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스쿨존은 성역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가려서 아이 나오는 거 못 보고 그냥 차로 치는 이거 절대 네. 안 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정차도 안 된다는 거, 1초 정차도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안 됩니다. 예, 이거 예.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예. 회전 교차로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여기 예. 회전 교차로 통행 규칙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예. 회전 교차를 쓰는 이유는요. 예.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회전율도 잘 빠져나간다는 거고 신호등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운전자들한테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마 제주도 가시면 다 회전 교차로지 않습니까? 아, 제주도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산화돼 교통량이 너무 많은 회전 교차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회전 교차의 약속은요. 진입한 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입해 그러니까 있는 내가- 차가 우선 이미 그렇죠. 진입해 내가 있는 차가 진입하기 우선. 전이면요. 예. 안에서 돌고 있는데 예. 오고 있는 게 보이면은요. 예. 그 오고 있는 차, 돌고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절대로 예, 있는 차. 안에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거니까 아하. 그거 보시면서 진입을 하셔야지 예. 예, 머리 디밀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회전 교차로의 약속은 돌고 있는 차가 우선권을 짓는다는 거. 그리고 혹시 접촉 사고 생기면은 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도 유심히 보시면 되고 예. 회전 교차로는 사거리 같은데 괜찮은데 뭐 6차로 이러면은 나갈 때의 길을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진입할 때 예. 미리 보고 내가 이 6차로 중에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봐야지. 그렇죠. 들어간 다음에는 돌면서 내가 어딘지를 못 찾아요. 그럼 뭐 한 번 더 돌아야죠, 뭐 그럴 때는. 그렇죠. 한 바퀴 더 도셔야 됩니다. 근데 한 바퀴 돈다고 두 바퀴 돈다고 찾는 거 아니어서 혼동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예. 제일 좋은 것은 진입하기 전에 이 차로가 여러 군데다 너무 많다 그러면 나가는 길을 미리 확인하면서 도는 거. 그러면서 안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운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회전 교차로에서 이미 회전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 회전 네. 교차로 진입할 때 그거 주의하라는 거, 무조건 양보하라는 거.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이었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역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지자체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가는 그런 청년 사업가가 있다면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주에서 막걸리 공장을 창업해 대기업과 협력도 이끌어내고 있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상주 주조 너드 브루어리 이승철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이승철 대표. 네, 그러게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제 너드 브루어리 이승철 대표라고 했는데, 네네. 너드 브루어리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브루어리는 이제 술을 만드는 곳인데요. 예. 너드가 요즘에 그런 뭔가 이제 공대생이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집착하는 그런 캐릭터를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좋아하는 걸 집착하는 캐릭터. 제가 이제 술을 만들려고 이제 화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술에 대해서 가지고 온 시간들이 이제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요즘에 너의 캐릭터는 좀 너드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착안을 해서 짓게 됐어요. 그래요. 하나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한 울만 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드라는 게. 네네. 네. 브루어리는 이제 양조, 주조하는 거 그런 뜻이고. 네. 예. 자, 상주 주조의 이승철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유명 편의점 업체의 특별한 프로젝트 첫 제품으로 바로 이 상주 주조 제품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요즘 젊은 창업가들이 이제 양조업을 이제 영위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생겨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품을 만들고 나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판로를 찾는 일인데. 그렇죠. 예. 이 편의점에서 이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만드는 거에 집중해라. 우리가 한번 너희 제품을 이제 세상에 한번 소개시켜 줘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 선정됐고 아직 납품은 안 했고요. 아직은? 납품은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기대가 많이 되시겠네요. 덕분에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상주 주조 제품을 찾으면 되겠군요. 상주 주조 혹은 이제 너드 브루어리 검색하면. 너드 브루어리, 예. 네네네. 막걸리 제품이죠, 그러니까? 막걸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허브를 좀 활용해서. 바질이라는 허브를 활용해서 만든 막걸리인데요. 바질 막걸리? 네네. 그래서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기존 막걸리는 뭐 전이나 이렇게 한국 음식과 매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막걸리는 이제 좀 이탈리아 음식이나 서양식이랑 이제 매칭을 시도하는 이제 뭐런 평가나 아니면 뭐 그래서 평가가 좋아서 아마 이제 동서양의 뭐 조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바질 막걸리.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제품이 2023년 작년에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 부문에서 대상을 받기도 한 제품이라고요? 이게 약간 새로운 시도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콩 막걸리라든지 여러 가지 오미자 막걸리라든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조금은 새로웠던 시도들이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질 막걸리? 글쎄요. 이건 뭐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맛이 납니까? 바질 막걸리? 약간 그 바질이 가지고 있는 그 싱그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싱그러운.
네, 제가 원래 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근데 왜 맥주 중에 IPA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맥주 IPA. 예. 그 특유의 호흡이 되게 많이 싱그럽게 여물어 있는 맥주인데요. 예. 저희도 약간 그 뭔가 부재료가 향이 되게 많이 좀 싱그럽게 여물어 있는 약간 그러니까 식물을 좀 이렇게 핥는 듯한 느낌이 나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재미가 있는 막걸리면서 예, 이탈리아 음식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이탈리아 음식과 어울리는? 네네네. 아, 뭐 파스타, 뭐 저 피자 이런 거랑 잘 어울리는? 그래서 피맛을 좀 고려해 볼 때 좀 선택해 볼 만한 막걸리라고 좀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바질 막걸리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싱그러운 맛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좀 이렇게 감이 안 와닿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콤한 맛인지 뭐 시큼한 맛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콤한 맛인지. 예. 저희가 이게 감미료를 쓰진 않아서 조금 새콤달콤한 편이에요. 아, 새콤달콤. 네네. 예,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아, 네, 주 고객이라서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게 되세요. 그렇군요. 상주 주제 바질 막걸리. 아까 그 유명 편의점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좀 광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앞에 시작하는 게 뭡니까? 어떤 G자로 시작하는 업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온라인 주문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주문이 벌써 좀 들어옵니까? 어때요? 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지역 특산주라고 보통 불러주세요. 아하, 예. 근데 이 면허가 있으면은 보통 온라인 배송이 가능했어서 저희가 온라인 배송을 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상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막걸리 공장.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뭐 주로 어떤 거를 쓰는 거죠? 상주 쌀을 쓰나요? 이제 상주 쌀 중에 이제 아작의 쌀이 있는데. 아작의 쌀. 예. 네, 거기 찹쌀만 사용하고 있고요. 아. 그 지역 농부님들에게 이제 바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상주에서 또 바질이 나나 보네요. 이게 약간 보통 상주하면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꽃감 막걸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 내려왔어요. 상주 꽃감 막걸리 괜찮네요. 예. 근데 약간 이제 내려와 보니까 꽃감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올해 더 비싸다면서요. 상주 꽃감이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꽃감이 요즘 품기라서 뭐 이제 그런 현상들 겪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작물을 이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거꾸로 이제 농부님들에게 계약 재배를 권유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 바질이 운 좋게 얻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유, 목소리가 참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애뜨게 들리거든요. 혹시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대, 30대? 대통령님 나이로 31살 됐습니다. 아, 대통령, 그러니까 한 33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31살 되셨고. 아, 몇 년 되셨다 그랬죠? 이거 처음 시작한 지? 상주에서 막걸리 공장. 창업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좀 넘었고요. 예. 네네. 자, 이승철 대표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꿈이 전통주 만드는 일이었다고 제가 미리 좀 들었는데, 먼저 취업을 위해서 양조 회사에도 뭐 들어가셨다면서요? 아니, 저희가 이제 술을 만들려고 화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졸업하면은 뭐 큰 맥주 회사나 이제 소주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술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이제 문경에서 오미자로 와인을 멋지게 만들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제 그러면 방황하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 걸 활용해서 한번 술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권유로 경상북도를 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예. 둘러보다 보니까 그 청년이 좀 정착할 만한 지원 사업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계기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양조회사, 어플라이, 지원은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았다. 네. 그 대기업에 아주 굉장한 인재를 놓쳤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뛰어났던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창업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고. 네네. 자, 이승철 대표, 이제 고향이 상주가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이잖아요. 네네네. 뭐, 상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 이것도 좀 여쭤볼까요? 이제 술을 하려고 내려올 생각은 있었어요. 이제 지역 농산물을 써야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내려왔는데, 이제
농산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재료를 써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경상북도에 그런 지원 사업이 괜찮은 곳이었으면서 그런 이제 다양한 농산물이 나는 지역을 이제 상주를 골랐어요. 아, 예. 네, 그 상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나는 네. 상주. 또 지원 사업도 많았나 보네요. 상주시에서. 그 당시 옛날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지원 사업이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네, 그 지원 사업에 연계되는 이제 지역 정착 사업이라는 사업 통해서 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사업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으셨고 앞으로 계속 상주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럼요. 이게 바로 이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이 뭐 사실 한두 가지 아닐 텐데 뭐 특별히 좀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 이제 일은 결국 좋은 사람들이랑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뜻이 맞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일할 동료를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 동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이제 수를 매개로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 이 일자리가 생기면 그래도 지역 청년들이 더 들어올 거고 청년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면은 저희가 만든 수를 이제 수출을 시켜서 그럼 이제 내부의 뭔가 지방 소멸이라는 위협을 외부에 수출이라는 요인을 통해서 해결하다가 저희가 가장 요즘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청년 동료가 없군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게 가장 어렵다. 네, 잘 찾아야죠. 지금 혹시 우리 이승철 대표 말고 같이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2명의 청년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청년과 이제 총 3명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네네. 자, 최근에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또 장려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약간 그 지역에 맞는 업태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업태를 골라라. 네, 상주라면은 아무래도 농업 도시니까 하면 농업을 활용할 만한 업태를 잘 가지고 고민해서 들어오면은 확실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승철 대표의 향후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맛있는 술을 만들려고 이제 화학과에 갔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좋은 회사는 당연히 싸고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품에 갇혀 있던 거에서 좀 나와서 이제 술을 매개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지역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대로 좀 커질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도 계속 협업해서 이곳을 좀 더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좀 더 큰 상업 확장을 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편의점에 바질 막걸리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다음 주부터면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중부터.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사 먹고 다음에 맛을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청년 사업가입니다. 상주 주조의 너드 브루어리 이승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혹시 막걸리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술을 마시거나 엄주운전은 절대 안 하는데 막걸리 하면 또 우리 경북의 막걸리가 천하 제일 최고의 명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청년 사업가 이제 바질 막걸리라고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G로 시작하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번 맛을 보십시오. 바질이라는 게 뭐 되게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요리에 들어가는 또 재료이기도 한데 그걸 막걸리에 넣었다. 상당히 또 젊은 세대들이 기호에 맞는 그런 막걸리가 아닐까 흥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 지지율부터 항상 보는데
네. 앞으로 이거 큰 변화 없으면 하지 말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의미 있는 변화 없으면. 그럼 뭐 우리 안동현 MBC와 허한구 앵커께서 판단을 해주시죠. 아니 왜냐면 이거 너무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변함이 1년 넘게 변함이 없어서 이번 주에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큰 변화 없죠?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요. 자,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은 건너뛰더라도 지금 총선에 촉각이 곤두세워진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평가가 어떤지라는 것인데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2%.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자, 52% 예, 기억해 주시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1.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뭐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뭐 레임덕 얘기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고 지난 윤한 갈등의 승자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군요. 이게 이제 대변을 해주고 있네요. 직접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예. 직접 누가 더 성자인지는 물어봤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7일, 28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여기서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누가 성자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성자다 10.7%. 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자다 40.3%입니다. 월등하군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한 갈등 승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7이고 물론 이제 두 사람 다 패자다, 두 사람 다 승자라고 하는 보기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누가 승자냐? 라는 것만 결과만 보면 대통령보다 거의 4배 가까이 한 위원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직무수행평가 긍정 52%나 나왔고 부정이 40%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이 정도 결과가 역대 보수정당의 당대표 평가와 비교하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표 그럴 때 우리 경북에서는 또 대구에서 TK 지역에서는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역대 대표 그러면 2012년에 새누리당을 당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회를 이끌었던 박근혜 대표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때가 한국갤럽이 12년 전에 조사한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박근혜 대표의 긍정평가가 52%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동률인데 깜짝 놀랄 일은 깜짝 놀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2%가 긍정이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려 국민의힘 지지층의 89%가 긍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93%가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그 지지층은 좀 겹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민심은 윤 대통령보다는 한 위원장에게 힘이 실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테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니까 숫자가 나오더라도 조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그래서 이 조사가 뉴스 토마토와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인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한 비대위원장 입장에 공감한다가 57.6%예요. 김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더 공감한다가 27.3%입니다. 그래요. 대구 경북이 궁금하시죠? 예.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 공감한다가 44.4.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한다가 37.8입니다. 대구 경북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TK 지역도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TK 지역에도 한 위원장의 이 입장에 눈높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머릿속이. 그래서 오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했다.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오차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던데요. 2시간 37분 동안. 이게 분으로 따지면 157분이거든요. 예. 예. 허한구 앵커가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이 한 10에서 13분인데 우리도 할 이야기 다 하거든요. 157분인데 민생만 이야기하고 밥만 먹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어떻게 일이 진행됐다는 걸 강요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157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시간인데 물론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 7명이 같이 이돈 홍보수석과 또 바로 그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있었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민생만 이야기했는데 157분간의 민생만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자 이제 윤한 갈등에서 어차피 1라운드는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 때문에 좀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2라운드는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어젠가 그젠가요? 유승민 전 대표가 나 국민의힘에 남아 있지만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누굽니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진 그런 관계. 지금도 완전히 돌아선 그런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전 대표를 공천 100%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윤심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에 윤한 주도권 싸움에 어떤 척도가 있지 않을까.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우리 허한구 앵커가 방점을 찍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질문을 해주시는. 자, 예상해 저는 주시죠. 그래서 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긴하게 활용한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게 이 공천이나 선거 기획은 내가 주도한다.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할 수도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하고 말고를 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공천 신청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잔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위원장 당신이 선거 이기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나를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허한구 앵커랑 우리 애청자분들이 대구에서 대구 동구가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일로 국정농단 때의 일로. 하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 외연 확장을 차단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 중간지대의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2030 MZ세대의 바른정당 때부터 보면은 끌어낼 수 있는,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한 위원장이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을 세우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공천 신청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경기지사에 도전했다가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이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선을 분명히 긋고 수도권의 여론몰이를 한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시도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활용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공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공동 경기도 경기 지역만 수도권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개혁신당에서 유 전 의원이 합류해 주기를 갈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기에 분명하게 응답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잔류하겠다는 것은 한 위원장과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공천은 당이 주도하겠다, 내가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 방점을 찍을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지역의 뭐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유승민 의원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한 방 먹이는, 그렇죠? 한 번 더 도전하는, 이런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기 지역 수원 같은 곳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를 바람몰이를, 흥행효과를 본인이 경기 전역을 다니면서 한다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이 한 위원장에게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역시 공천은 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 주도로 하는구나. 그런 판단이 되면 수도권이나 이런 거 우리가 중수청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도청, 수도권, 청년층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충분히 국민의 힘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서울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고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맡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질문 너무 예리하십니다. 자, 1분 딱 남았는데요. 네네. 무슨 얘기 해볼까요? 1분 딱 마무리 말씀 좀 3지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3지대. 예. 네,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5개 정당에 대해서 총선 때 이제 지지 의향을 물어봤는데 3지대가 과히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빅텐트가 계속해서 이제 의문 보호가 달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보다는 좀 더 높은 지지를 받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빅텐트의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 왜?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합하는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공천을 어떻게 황금 비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냐, 이게 결론이 안 나온다면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현재로선 제3지대가 이제 2+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준석 양양자 하나랑 이낙연 져야 이제 빅텐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신당은 이제 혼자 현재로서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